일일 합격 노트 보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만 문제풀이 책 안 나왔죠? 제가 책을 썼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조금 편집하는데 이게 문제 편집 순서 편집하는 게 오타가 있어서 제가 다시 고쳐라 해가지고 조금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문제풀이 하기 전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이 안 나오면 빨리 달라 하고 나오면 안 보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나는 빨리 안 줘가 공부 못한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막상 나오면 또 안 보고. 그 문제풀이는 예습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지쳐가지고 안 돼요. 잘 처음에는 한 주 정도는 하다가 나중에 되면 또 안 해버린다고요. 지금 학원도 나오다가 지금쯤 되면 이제 혼자 하는 게 낫다 막 이런 사람 말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솔깃해가지고 이 말을 들어야 되냐 저 말을 들어야 되냐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내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너무 그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고요. 내가 뭐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통계는 보면 끝까지 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합격하는 비율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다 생각해도 끝까지 있는 게 좋고 모른다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저도 남은 강의 들으니까 제가 뭐 LBA 법률중개사라고 그걸 돈을 300만 원인가 내놓고 한 번 듣고 나니까 좀 맨날 헛소리만 하는 것 같고 들을 필요 없다 해가 안 들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헛소리를 하든 뭐 하든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1년 365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보통 일요일 날 했는데 일요일 날 막 한 10시간씩 해요. 50주 이상 계속 그 일요일마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안 빠지고. 근데 진짜 무슨 소리 나는지 끝까지 안 빠지고 한번 들어보자. 근데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제가 뭐 연수교육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걸 강의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책은 뭐 하여튼 시험 수업하기 전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 풀 때 미리 풀어보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두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너무 다 풀으려고 하면 지치니까. 그 성격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 성격은 그래요. 이거 한 번에 막 다 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자, 분묘 기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 기지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분묘 기지권 옳은 것. 30년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에 영구 무한히 존속되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됐다면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1995년도 설치했는데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될 당시는 20년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네요.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단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죠. 시효취득의 경우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 청구가 있어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일시적 멸실이 불가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법 틀린 것. 농지 이게 틀렸네요. 4번이네요. 4일 이내 옛날에 4일 인데 지금은 7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행령에 있는데 심의대상은 보니까 외국 국적 소유자가 취득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3명 이상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뭔가 투기 혼자 돈말이 못하니까 여러 사람 돈 모아가지고 투기한 걸로 보고 그런 경우도 심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살지도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천에 있는 땅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했고요. 농지,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개발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신도시 편입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불법 임대차, 불법 중개, 강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원칙은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죠.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경우는 아예 처분 의무기간 1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시형, 광명, 신도시, LH 직원이 2개인데 의무기간 1년 또 6개월 주면 1년 6개월 동안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되면 토지 수용해가지고 이미 수용보상금 다 받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도 불가능하다. 이런 거 투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 너무 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이는 많아가지고 농사 짓지는 못하는데 팔기는 힘들고. 그래서 맞고 4번이 틀렸고 4번이 답이고요.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위탁경영,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용대체 할 수 있는 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것은 임신, 출산이라고만 되어 있죠. 6개월 미만이 없는데 여기는 6개월 미만.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오히려 이런 게 지문이 짧은 게 어려워요. 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저도 문제를, 기출문제를 딱 처음에 읽었을 때 확인설명서에 기재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찾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아닌 것은 이러니까 기본 확인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빨리 읽다 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은 이 말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답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죠. 답 4번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나머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의 서식, 답은 일단 4번입니다. 1, 2의 서식, 요 1부터 볼까요? 1번 계약갱 요건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1의 서식에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다가구는 단독 주택인데 방은 여러 개죠. 그래서 전부 전세로 빼버리면 보증금하고 은행 융자까지 합해버리면 집값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는 전세로 들어갈 때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서류가 뭐냐면 동사무소에 그 세대별 주민등록 일람해가지고 언제 전입 신고됐는지,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1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 1, 2의 서식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있고 3, 4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안이 있다. 2는 도배는 없죠. 도배. 2의 서식은 도배는 없습니다. 1의 서식은 도배 상태도 기재하는 안이 있죠. 도배는 없잖아요. 벽면, 바닥면만 있고 도배 상태는 2의 서식은 기재 안 해도 된다. 1의 서식은 도배 상태도 기재해야 됩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5번)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가격, 임료 수준 이런 거는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뭡니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셀링 포인트란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는 매수인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니까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절대적이지는 않다. 시끄럽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뭐 그런 거 있는 게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고는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다. 전철역, 이게 특히 전철역이 집값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칩니다. GTX 이런 거. 근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은 전철역 근처에 절대 안 살아요. 아주 비싼 집은 또 전철역 근처에 없다고요. 지금 이천도 GTX-D가 Y자로 이렇게 하남으로 팔당으로 가고 이리 오고 아마 7월이나 올해 중에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올해 또 한다고 발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천년이 될지 모르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A 노선을 성남으로 지나가니까 A 노선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A는 지금 거의 공사 다 끝났잖아요. 지금 동탄에서부터 강남 쪽까지는. A에 좀 해달라고 투쟁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D는 앞으로 10년, 한 15년 안에도 타기 힘들어요. 자, 답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이거는 경제적이고요. 법률적, 정책적, 사회문화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도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2천원 뭐 다 좋다. 모든 게 다 좋다. 이러면 모든 게 다 좀 네가 살아라. 왜 나보고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두 가지 특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막 이것저것 계속 장점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이 사기꾼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초품화 아파트, 초품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품화보다 초등학교가 바로 가까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싫어요. 지금 애들 막 소리 시끄럽고 나이 먹어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저는 안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투자 가치 이런 게 셀링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주상복합 이런 걸 선호한다고. 왜냐하면 주상복합은 주로 상업지역에 많이 짓잖아요. 그 도심 주변에 지으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좋아하기는 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전자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가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고요.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있고요. 답이 4번이네요.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보존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적습니다. 전자계약서 시험에 잘 출제된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갑이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개업공개사네요. 금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이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금이 신청할 수 있다. 금인은 저당권 금인 안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만 금인 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계약 3개밖에 없습니다. 매매는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안 받는다 했죠. 그래서 교환계약, 증여계약만 금인 받습니다. 단 계약 아니라도 판결서 등은 금인 받아야 됩니다. 판결, 화해조서, 청구인력조서, 조정조서 금인 받아야 됩니다.
읍면동장이고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게 통지해야 되는데 관할 등기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입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계약서 없어도 됩니다. 진정성 확인하는 게 아니라 금인은 형식적 심사라고 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번, 7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갑과 을은,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의 갑, 을 소유, 갑, 수탁자가 누구예요? 수탁자가 병. 지금 갑이 이거 좀 그림을 그려봐야 돼. 신탁자가 갑이고요. 수탁자가 병이죠. 수탁자가 병이고 을이 매도인이네요. 이게 등기 명신탁, 3자간 명신탁입니다. 명신탁 약정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고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병이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옳은 것.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 유효하다. 누군데요? 지금 배우자가 아니고 친구니까 무조건 무효죠. 친구니까 무효. 틀렸어요. 이거는 유효하고 아니고 친구니까 무효. 배우자라면 유효하고요.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성립하지 않는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맞고, 리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 못하네. 무효니까 취득하고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병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했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풀이 책도 PPT로 저는 만들 예정이에요. 제가 쓴 책이니까 원고가 있으니까 제가 뭐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25년 강의하면서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출문제집도 있고 지금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해서 보면 다음에 검색하면 제가 쓴 책이 23권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봐. 다음에 박용도 검색해보면 밑에 책 쓴 게 다 나와요. 다음은 제가 항상 검색하면 제 이름이 1위더라고. 네이버에 하면 제가 순서가 2위, 3위 뭐 이렇게도 내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에서는 똑같은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은데 무조건 제 이름 최고 두 번째 돼 있다고? 이게 매일 순서가 매일 바뀌어. 검색량에 따라서 좀 자주 검색 좀 해줘. 그러니까 그 검색량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요. 검색 많이 하는 사람이 1위로 올라온다고요. 동명이인은 엄청 많아요. 수십 명이 넘는데 그 없어. 밑에 책 안 나오냐고. 그래서 또 한 권 더 추가했어. 올해 지금 올해 한 권만 추가한 게 아니라 올해도 몇 권 냈어요. 근데 올해 낸 거 이런 거는 그게 안 나와요. 그게 통계에 안 잡혀요. 서점에서 안 파니까. 서점에 안 팔고 인터넷으로만 파는 건 안 잡히더라고요. 일반 서점에 파는 것만 그게 잡혀 있어요. 인플루언서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도 4,300명 정도 되고 9번입니다. 9번. 옳은 것.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공정인, 동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된다. 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 갑은 안 되고, 갑이 누구의 주인이죠? 주인은 안 되고 세입자, 을만 가능합니다.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해지 못합니다. 자동 연장되면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인은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주인이든 세입자든 분쟁 조정 신청은 다 할, 지금 뭐예요? 옳은 것. 옳은 것 했으니까 이게 또 9번에 옳은 것. 이게 또 틀렸네. 4번.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 조정 신청은 세입자든 주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세입자입니다. 을 세입자. 을 세입자는 20분의 1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감액은 상한선 없다. 증액은 5%밖에 안 된다. 을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감액 청구는 횟수 제한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증액은 채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2년 계약하면 나가라고 할 수 2년 지나면 나가라 할 수 있으니까 1년 지나도 올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따박따박 올려야지. 안 그러고 갑자기 안 올렸다가 3번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렸다가 한 번에 15% 올리는 건 안 되죠. 자, 10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은 맞는데 1번이 이게 뭐냐 하면 세입자는 방 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배당금 받을 때는 방 빼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최우선 면제죠. 법조문에 최우선 면제, 최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라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맞네. 지금 틀린 게 아니고 받을 권리가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 동의받는 게 아니라 누구 동의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니까 답이 3번이네요. 이거 제가 문제 내놓고 제가 풀어도 간혹 헷갈려요. 이게 틀린 거면 틀린 거, 옳은 거면 옳은 거 동그라미 해놓고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엉뚱한 거 찾을 수 있죠. 한참 있다 보면 이게 지금 옳은 걸 고르는 건지 틀린 걸 고르는 건지 헷갈려요. 3번이 답이고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을 상속인이 같이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말로만 전세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약 강의 마지막입니다. 그 지금 문제풀이는 그 이론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텐데 미리 좀 문제는 조금씩 한두 문제씩 풀어오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책이 그때까지 미리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또 미리 책 달라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